오늘 7월 20일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나무는 구시뽕 나무입니다. 오늘은 물주기와 화분대의 배치에 대해서 화분대의 배치가 아니고 화분대 위에 화분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가져온 이유는 이 나무는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게 큽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사람은 못 키우는 사람 한 2배 이상 이렇게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몇 년생 정도로 보이시나요? 좀 더 자세히 한번 가져가 보면 이 정도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제 손가락을 옆에 대보면 이 정도의 밑동을 갖고 있는데 밑동이 가느다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나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제가 2012년에 삽목해서 키운 나무입니다. 2012년이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12년생 정도 되는 거죠. 근데 12년 동안 요것밖에 못 자랐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분대 햇빛이 제일 안 드는 자리에 천덕꾸러기처럼 갖다 놓고 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물이 잘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길게 도장지가 나와도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길게 보통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햇빛을 못 받아서 이 나무 둥치는 지금 연필보다도 더 가는 사이즈로 보이시죠? 이 정도니까. 그래서 나무는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큰다. 그래서 속담 중에 나무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키우는가에 따라서 나무는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제대로 못 키운 나무의 예로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햇볕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안 클 뿐이죠. 근데 안 크다 보면 예를 들어 병충해에 약한 나무, 이런 나무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안 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디게, 지금 나이테가 한두 개 정도 지금 잘라보면 있겠죠. 얼마나 촘촘하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더디게 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무를 키울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광량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베란다는 샤시가 있고 보통 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샤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분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피곤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건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에 맞춰서 취미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조건은 살 수 없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에 창문 2장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창문 2장이 반사하는 빛과 그 다음에 그 창문에 낀 다양한 먼지로 인해서 또 투과되지 못하는 빛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그 창문 안에서 나무를 키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 이 노지에서 농장하면서 나무 키우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 창문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창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또는 닫아놓고 하는가에 따라서 분재의 배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분재를 배치하는 기준은 크게 상책과 중책과 하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으로 분재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가장 일단 창문을 다 닫아 놓는다고 가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창문이 보통 안 열리는 중간 부분, 작은 아파트면 다 그런 부분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평수가 좀 큰 아파트면 중간 부분 안 열리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이 열리고 거기에 또 방충망까지 있죠. 방충망이 투과시키지 못하는, 차단하는 빛의 양도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창문이나 방충망이 없이 빛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공간은 항상 방충망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방충망 정도는 나무가 감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다 닫아놓고 중간에 있는 창문은 다 닫아놓고 중간에 있지 않은 사이드 쪽에 있는 다른 창문들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cm 정도 추운 겨울에는 한 10cm 정도 열어놓고 보통 살죠. 그래서 꽉 닫는 경우는 진짜 영하 한 10도 정도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꽉 닫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10cm 정도는 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무를 위해서. 나무가 겨울이 왔음을 알아야 되는데 겨울이 왔음을 알지 못하면 상당한 이 혼란을 겪게 되죠.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왔을 때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이런 하엽수 같은 경우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이제 다음 내년을 준비하고 꽃을 피울 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뭐 꽃을 뭐 가을에도 피울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 치면 정신착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고 이제 겨울에도 창문을 조금은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큰 편이라 중간에 창문들을 다 닫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양쪽에 또 창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창문들 중에 양쪽으로 뭐 좀 한 10cm씩 겨울이라도 또 열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다 닫아 놓는데 이 다 닫아 놓는 창문은 언제 여는가 하면 여름이 되었을 때 완전히 엽니다. 그래서 한 6월 초 정도에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는 이유는 이 창틀은 이제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투과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창틀과 창틀을 완전히 문을 열어서 완전히 그 창틀을 겹치게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분 때 화분의 배치는 우리 분재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상책, 하책, 중책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처음에 분재를 하게 되면 가장 이쁜 분재,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분재를 보통 이렇게 베란다 중앙에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위치에 보통 배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든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감상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애정에 따라서 분재를 위치시킨다면 이 나무같이 애정을 받지 못하는 나무는 항상 제일 안 좋은 자리에 하루에 햇빛을 얼마 못 받는 자리에서 계속 투쟁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분의 배치는 물주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화분대에 있는 모든 화분이 똑같이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개 정도는 화분이 안 마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마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개작을 하려고 뭐 가지를 대폭 잘랐다. 그러면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증발시킬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화분이 마르질 않습니다. 또는 뭐 분갈이 한 지를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아직 활착하지 못했다. 물을 빨아들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화분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파리를 가지나 이파리를 과도하게 친 경우, 그다음에 뭐 뿌리를 많이 자르고 새로 분갈이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보통 화분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속 물을 똑같이 주게 되면 이 과습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한 번씩 건너뛰어서 물을 준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물을 주는데 그 나무는 두 번에 한 번씩 물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심하면 세 번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분재 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흠뻑 한 뿌려주는 게 좋은데 그 화분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선호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흠뻑 이렇게 막 멀리서 쭉쭉 뿌려도 될 정도로 흠뻑 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가끔씩은 물이 마르지 않는 화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꾸 뿌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뿌리면 안 되고요. 화분이 마르는가를 이제 확인해서 줘야 됩니다. 이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겉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겉흙이 대부분 말랐는데 제가 3일 전에 물을 줬습니다. 장마가 와서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잘 안 마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은 완전히 안 말랐죠. 보면 아직 안 말랐습니다. 저쪽은 좀 말랐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을 아직 주면 줘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안 주는 게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어나면 요즘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화분이 말랐는가 이거 보는 게 일인데
3일 전에 물을 주고 그 다음날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4일 정도 후에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금 그 상태입니다. 내일 제가 물을 주면 한 4일 만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계속 비가 올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됩니다. 화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는 기준은 뭐 특별한 수종이나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화분이 말랐을 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바오밥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바오밥 나무는 뭐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바오밥 나무를 갖고 와서 물을 똑같이 한번 쭉 줬더니 과습으로 인해서 겉은 다 말랐는데 과습으로 인해서 이파리가 막 이렇게 말라가는, 그래서 이파리가 과습으로 인해서 마르는 것과 이게 물을 안 줘서 마르는 것은 말라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끝이 살짝 마른다면 요거는 물을 안 줘서 마르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이만큼씩 이렇게 마른다면 이것은 과습으로 인해서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바오밥 나무에 이제 물 주는 걸 끊고 다른 나무 3번 줄 때 바오밥 나무에 1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 무성하게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겉흙이 마르고 주면 대부분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분 배치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하책은 자기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나무를 가장 햇볕이 잘 보이는데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책은 수종에 따라서 햇볕이 많이 필요한 양수라면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위치에 배치하고, 음수라면 얘처럼 이렇게 제일 햇볕이 안 드는 위치에 배치하고 뭐 이런 것을 중책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분재를 키운 이후에는 이제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 기준은 나무 수종에 관계없이 이 겉흙이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화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르는 화분은 햇빛이 좀 덜 드는 데 배치를 하고, 겉흙이 마르지 않는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데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일단 인간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마르는 정도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을 흠뻑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배치 방법이 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지나 분재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그런 분들은 나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생인데 굉장히 지금 아직도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정말 그 성장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 가지치기를 겨울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겨울에 한두 마디 남기고 잘라주는 정도.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와도 보통 제가 가지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베란다 지금 화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방충망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옆에 보면 창문을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은 뭐 할 수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쪽이 좀 지금 햇빛이 좀 안 들고 오히려 이 방충망이 있는 쪽이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겉흙이 좀 덜 말랐죠. 왼쪽에 보면 지금 덜 말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덜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는 이제 제가 좀 개작을 한다고 가지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현재 수분을 이렇게 왕성하게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윗부분은 수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랫부분은 예전에 습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잘랐는데 똑같이 물을 줘가지고 약간 말라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 지금 빼놓았습니다. 이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분대에 있는 화분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파리도 많고 하니까 잘 마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안 드는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금 봤던 부직봉이 있죠. 제일 안 좋은 위치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방충망이 이쪽에 열려 있어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정도 일어나면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 구지뽕 이파리가 늘어져 있는지 말라있는지를 보통 물어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지뽕 이파리가 가지가 쌩쌩하고 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아직 물 줄 때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물주기와 화분대에서 화분의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